2024년 5월 26일 오후 8시 45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혜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미장이 나쁘지 않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빅테크들도 괜찮게 끝났죠. 그래서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아래 내용에서 전달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미장 선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는 자꾸 반대로 가려는 이제 디커플링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미장의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건 긍정적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채권이 좀 약해서 확실히 이제 증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좀 보면은 확실히 지금 거래량이 확실히 늘은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작은 부분에서도 좀 많이 들어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달러 또한 이제 엄청나게 낮은 편은 아닌데, 평균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게 관심 종목과 주간 일정 공유들, 그리고 6월달 미리 보는 일정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일정들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너무 마구잡이로 퍼가시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본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2조 잭팟 꿈의 에너지 SMR 시장,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BHI, G2파워 등등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이제 370억 달러의 규모의 SR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로 증기 발생 튜브 등을 납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플러스 이제 미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또한 이제 공급 물량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으면서 두산 및 원자력 발전 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원전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UAE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11차 정기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라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KT 113만 한전 원격 검침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주 KTCS, KTIS, KT알파. KT가 한국전력공사의 한전저압 AMI 6차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로 일단 내용이 있다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일단은 사업자 최종 선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인터넷 회선이 110만 개인데, 그에 따른 이제 추가 확보가 전해졌고, AMI의 이제 구축용 모뎀 입찰이 종료되었음에도 KT가 이제 최종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AMI가 뭐냐면 그 원격 검침 인프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해당 사업은 이제 KT뿐만 아니라 SK, LG 통신사들도 투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KT 쪽이 좀 더 우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KT가 이번 수주로 인해서 IoT 회선수가 사물인터넷 회선수가 400만 개가 넘을 것이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내용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미중 갈등 고율 관세 지속된다. 관련주 태양광, FSC, 그 다음에 수소. 태양광과 수소 친환경 에너지들 지수펀드 ETF가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중국 제품의 공세가 워낙 강했었습니다. 이제 중국 제품의 이제 태양광 이제 장비들이 너무 이제 저가고 또 이제 납품도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근 국가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수소 태양광 사업들이 이제 빛을 바라보고 있지 못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금리 여파도 있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주목도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AI 열풍과 플러스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들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간장 가격 평균 7.8% 상승한다는 내용 있습니다. 관련주는 샘표식품 6월 13일부터 이제 30여 개의 간장 제품 가격이 7.8%가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2년도 10월 인상 이후에 이제 1년 8개월 만에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표식품을 비롯한 이제 주요 식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좀 추진을 해왔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미뤄졌었다가 아마 이제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점이 아마 총선 때문에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원재료들의 물가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승 포인트를 좀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섯 번째,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주 컨택과 AP위성 세트랙 아이 뭐 등등 더 있겠죠. 일단 한국판 나사 이거는 윤 대통령이 일단 가장 하려고 했었던 목적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이제 27일, 그러니까 일정들 재료는 사실 3, 4월 때부터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정부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연다는 이제 내용으로 국내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이제 앞두고 나서 국내 우주 항공 산업들의 주목도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긴 한데, 1조 5천억 달러의 규모 세계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기술력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50년, 60년 정도밖에는 이게 성장으로 따지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푸틴 젤렌스키 임기 끝났다. 평화협상 재개. 관련주 3부통은 SG, 코오롱 글로벌 SY, SY, 스틸텍, 이런 것들이 있겠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평화협상이 재개돼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상은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제가 이제 오타가 자꾸 나가지고, 푸틴은 젤렌스키의 임기에 대한 정당성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평화협상을 통해서 문서에 서명할 때 누구와 거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푸틴은 우리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었고 결국에는 니네가 먼저 항복을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정상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워낙 어떠한 이제 그런 목적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워낙 말을 바꾸는 식의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지금 이 통신사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아직은 좀 중립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끝날 마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강한 느낌이 들진 않죠. 그죠? 자, 일곱 번째, 한중 FTA 2단계까지 협상 재개한다. 문화관광 법률까지도 화장품, 관광, 엔터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윤 대통령이 이제 리창중국 국무원 총리하고 양자회담을 가지고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자회담 이후에 한중이 그간 추진된 상품 교역 분야와 시장 개방화를 넘어서서 앞으로 서비스 분야 및 문화관광 법률 등의 개방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 대화제를 신설을 해서 공급망 협력 강화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역시나 엔터, 관광, 화장품이라고 나눠볼 수가 있겠죠. 법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발의 내용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주목도가 낮아졌는데, 이번 계기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죠. 자, 윤 대통령의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의한다. 관련주 메가MD, IB, YBM, 아이스크림에두. 정확히는 6월 달에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의대증원을 반영한 이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사실상 확정이 되었죠. 윤 대통령은 이제 교육부의 각 대학과 접근 협력을 했기 때문에 대입 준비에 만전을 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원활한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를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좀 내용을 전달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아직도 의료와 정부 계속적인 그런 갈등이 아직은 풀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될지는 한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의대 증원의 대학은
확정이 됐다는 거 일단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솟는 해상물류 운임 비상대응 관련주 해상물류 운이 해안해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등 해상물류 운임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상대응 2단계를 가동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있고 물류비 상승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중소수출업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올 초에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해서 이제 수립 시행에 오고 있었던 수출기업 물류 지원 컨텐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이야기.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여파로 인해서 일단 홍해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었고요.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다리도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그래서 해상 물류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조선주들이 과연 지금 사실 좀 흐름이 또 약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주목도가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1조 밸류 AI 스타트업 리벨리온 IPO 매포. 관련주 리벨리온 SB 인베스트먼트. 리벨리온이 이제 본격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 증권사들에게 입찰 제한 요청을 송부했고 제안서를 제출 마감일은 이제 내달 10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은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1,650억 원의 규모 시리즈 B의 투자를 유치를 시켰고 약 8,800억 규모의 몸값을 인정받은 곳입니다. 스타트업 치고는 굉장히 높은 값이죠. 투자 유치로는 이제 KT 그리고 테마섹 파빌리온 캐피탈 KT를 제외한 해외 투자자들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할 때는 아마 1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자, 11번째 엔비디아의 주목도 상승 관련주 이스페타, 한미반도체 및 반도체들 그리고 액침, GSTK, 엔솔 엔비디아 주가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태고요. 1640포인트까지 6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분할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6월달 중순쯤 10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물적 분할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분할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마 14일부터 거래제기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는 이제 1,400포인트까지 이제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외국 리서치들은. 그래서 AI 수요 플러스 PC 데이터 등의 여러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고요.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12번째. 라면 1위의 시가총액을 제쳤다. 삼양식품. 라면 1위로 따지면 농심이 1위였는데, 요번에 이제 삼양식품이,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식품계 1위로 자리 잡고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이제 농심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넘어선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시총으로 볼 때는 2조 5천억 원 정도였었거든요. 제가 전달을 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삼양식품을 전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양은 3조 이상이 대충 계산을 때려봐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프라이즈의 실적들로 계산을 해봤을 때. 대충 곱하기 4만 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목이 이루어질지는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리서치들도 아마 삼양을 60만 원 정도 이상을 보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트기 멤버십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주식 이슈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에는 제가 장시작 전에 우양과 CJ 시푸드, 김 같은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외에도 뭐 이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이슈에 대한 관련주까지도 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슈만 알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주식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강요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장담하건대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튜브 얕은개미 채널을 보시면요. 여기 채널들에
제가 요즘에 일정 재료들은 이제 회원분들만 보시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재료도 6월 달 것까지도 이제 전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들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왕초보 주식 교실도 제가 이제 전달해 놨는데, 가입 방법은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그리고 30,000원짜리가 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커뮤니티라는 데가 있어요. 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들어오시면 되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